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나스닥이 15% 이상 하락하고 있고 FOMC 회의와 러시아 침공 등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에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자 이유 등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시장은 공포장이라고 할 만큼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의 반등 없이 일주일 내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21년 2월 지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떨어진 것은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 보는 듯합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 주식을 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정말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0% 정도 떨어지면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20년 9월에 가장 큰 하락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았고 다시 반등해서 고점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FOMC 결과를 각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최대 5회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중 가장 많은 횟수가 4회였는데 5회로 늘어난 것이죠. 오미크론 확산에 의한 물가 상황 악화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적으로 1회를 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는 FOMC에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고 실업률도 낮아지면서 경제가 회복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0.25% 올리고 올해 4번의 인상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5% 금리를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른다며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놀라게 해야 추후 더 안 좋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베이비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해치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슷하게 한 번에 0.5%를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도 동일한데 추후에 더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스들은 계속해서 공포적인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최악의 시작을 한 나스닥,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등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뉴스를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 뉴스가 좋으나 멘탈이 뉴스를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악재 뉴스들은 하락장일 때 매번 나옵니다. 지금 이 뉴스들은 작년 9월 하락장 때 뉴스들입니다. 제2의 리먼 사태, 나스닥 급락 등 계속해서 악재 뉴스들을 냈지만 결국 고점을 넘었습니다.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 하락을 제외하고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급락이 있었던 20년 9월 당시 뉴스입니다. 이때는 IT 닷컴 버블과 비교했네요. 하지만 IT 버블만큼 하락을 했나요? 그렇다면 진정한 공포장이었던 코로나 때 뉴스를 봐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31%나 하락했습니다. 이때 실시간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서킷 브레이커란 증시가 공포로 인해 갑자기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잠깐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S&P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하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1997년 이후 23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에는 무려 이 서킷 브레이커가 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포를 실시간으로 느꼈고 그렇기에 그 이후의 하락장은 크게 공포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한 뒤로 저점이다라고 매수하셨으면 그 뒤로 20% 이상 더 빠졌는데요. 결국 몇 달만 기다렸으면 그 고점을 깨고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좋은 주식을 지금 산다면 몇 달 뒤에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코로나 이후 주식을 시작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의 하락장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과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증권 계좌를 보지 않거나 어플을 삭제하는 것보다 항상 자신의 종목의 뉴스나 주가 변동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분석과 멘탈이 추후 우리의 자산을 늘려줄 좋은 기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냐면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악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로나 이전에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들고 계셨으면 코로나 가장 저점일 때 몇 프로 손해를 봤을까요? 무려 고점 대비 75% 하락입니다. 거기다가 뉴스는 전세기 시장이 무너진다,
또는 앞으로 나스닥 고점 회복까지 몇 년 걸린다라는 뉴스를 내보내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워런 버핏도 못 버텼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점에서 사셨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지만 이런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에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TQ는 21년 6월 당시 주가로 돌아왔습니다. 즉 작년 6월 이후 사신 분들은 모두 손해보고 있으며 주가가 8개월 뒤로 돌아간 것이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SOXL과 BULZ를 샀다고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손절선을 잡고 소액만 들어간 것입니다. 저의 손절선을 말씀드리면 속술 같은 경우 작년 10월 저점인 36달러에 손절할 생각이고 불주 같은 경우는 14달러입니다. 대략 제가 매수한 단가에서 20% 정도 하락하면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손절선을 잡고 소액만 하셔야 변동성 장에서 큰 이득까지는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큰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세배 레버리지 종목에 관련한 댓글들이 많은데 물론 몇 년 가지고 가면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그 변동성을 버틸 사람이 거의 없기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FOMC와 더불어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마소, 버라이즌, 보잉, 테슬라, 애플, 비자 등 이 기업 실적들 하나하나가 나스닥의 방향을 결정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FOMC 회의가 시장의 예상치인 4번의 금리 인상 정도로만 예상되면서 실적까지 잘 나온다면 나스닥은 저번 주 하락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비둘기파가 아닌 보수적이고 금리 인상을 원하는 매파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큰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있었던 2016년에는 이런 발언 없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했다가 나스닥이 19% 가까이 하락한 적이 있는데요.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파적 발언과 비둘기파적 발언을 적절히 섞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태생이 비둘기파인 만큼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면 비둘기파적 발언을 해서 시장 상승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파월이나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주식을 자산에서 높은 비율로 갖고 있기에 자신들의 자산과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파월은 S&P 추종 ETF도 많이 보유했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리밸런싱하면서 조절할 수 있으나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다시피 21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자산 중 주식의 비율이 70년 만에 사상 최고인 38%에 도달했습니다. 바이든이 다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수를 방어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버스로 돈을 벌려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나스닥 우상향이라는 전제하에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워 나스닥 추종 ETF를 나스닥이 7%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으면 나스닥이 최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현금을 다 썼을 것이고 3차 매수 이후로도 10% 이상 하락했을 겁니다. 똑같은 비율로 매수했다면 2차 매수가 평단가일 것이고 평단가 기준으로 20% 이상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15%나 하락했지만 코로나 때 매수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현재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70%의 수익을 봤을 것이고 나스닥 고점과 비교해서는 100%의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70%의 수익이 작나요? 주변에서 하도 코인으로 몇 배 벌었다, 주식으로 몇 배 벌었다 해서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2년 만에 70%의 수익률이면 부동산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익률이고 1억을 투자하셨으면 7천만 원을, 10억이면 7억을 번 것입니다. 요즘 너무 큰 변동성으로 인해 70%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들어가서 7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듣기는 쉬워도 내가 달성하기에는 정말 힘든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와 똑같은 전략을 취해봅시다. 만약 똑같이 매수하셨으면 지금도 10% 가까이 손해를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나스닥이라면 충분히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은 곧 수익률로 돌아오게 됩니다. 멀리 보면 나스닥이 항상 오른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나스닥 전체 기간 중 상승 기간은 약 20%이고 80%가 하락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주식시장은 항상 하락장이지만 그 짧은 20%의 상승 기간이 지금까지의 하락을 회복하고 더 상승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 힘듭니다.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 또한 상승하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공포와 하락장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공포에 두려워서 매도하고 떠난다면 결국 웃는 것은 기관들과 내부 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이 시작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봐보겠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기에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지금 경제가 다시 좋아졌으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는 것이죠. 경제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질까요? 바로 기업들의 매출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성장주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나 이미 잘 벌고 있는 우량 주식들은 경제 회복이 곧 더 높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 그 힘든 경제 상황에서도 더 높은 매출과 급성장을 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빅테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마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등 누구나 아는 기업들이죠. 이러한 기업들이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한다고 매출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을 잘 버텨냈는데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는 더 잘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나스닥이 더 급등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때 같이 쉬어가면서 우량한 주식들이 좋은 주가로 떨어졌다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쇼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좋은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풀이장부터 나스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도중에 러시아 침공 소식들이 들어와서 그런 듯합니다. 크림반도 때도 그랬고 결국에 주가 상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체크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을 투자하신다면 꼭 분석하셔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가 어렵거나 두려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되고 나스닥이 다시 15,000대를 회복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실시간으로 중요한 소식들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해 드릴 테니 이 위기를 다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